그래도 장중 저점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이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장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보다는 낫네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시황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좀 회복되고 좀 낙폭을 줄일 거라고 이제 썼는데 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쩌나 좀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좀 올라오는 상황. 뭐 SK 하이닉스는 지금 양전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좀 암울하게 좀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제 변동성 때문에 좀 멀미가 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각각의 지수대 그 마디 지수대가 있잖아요. 코스피는 지지선은 5,000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뭐 1,050 정도의 마디 지수대를 지키고 그리고 5,000선 5,000에서 5,300선 그리고 코스닥은 1,050에서 1,150선 여기에 이제 수렴을 위한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예전과는 좀 많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네. 여기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예전에 뭐 외국인이 팔면 뭐 시장이 뭐 망가지고 뭐 이런 시절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동성이 커진 이런 시장에 좀 적응이 좀 필요한 심리적인 적응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다라고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 조정을 지금 거쳐가는 이런 과정에서 깨닫는 포인트 3가지가 있어서 네. 이거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좀 업종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불장 강세장이 언제까지 갈 것 같니?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강세장의 유통 기한이 얼마나 될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과거 이제 물론 통계에 근거해서 좀 찾아본 거긴 합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이번에도 이어진다라고 좀 뭐 100% 확신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수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가 코로나 시절, 과거 차화정 시절도 있고요. 뭐 2007년 자산주 강세 시절 다 봐도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4개월까지 네. 갔던 그런 좀 통계를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뭐 작년 7월에서 8월 정도에 우리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짧게 봐도 올 하반기. 길게 보면은 내년 한 1, 2분기까지도 이런 강세 국면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 들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거 시장의 방향성을 꺾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시장을 회복하는 이 선도에 서 있는 종목들 보면은 기존 주도주라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직관적으로도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먼저 돌아서면서 시장에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데 주도주는 괜히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그 시장이 좀 꺾였다고 해서 이 주도 섹터들을 다시금 좀 매도해서 뭐 비중을 줄일 만한 그런 요인은 어디에도 좀 찾을 수 없다라는 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마다 뭐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약간 공격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또 조방원 뭐 이런 섹터들 주도주의 위상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뭐 하루에 100포인트, 200포인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반사적으로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작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뭐 2,000선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10조, 15조 요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좀 거치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하루에 50조가 돌아가고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소 좀 힘들게 또 받아들이기가 좀 인지 부조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500포인트일 경우에는 1%가 움직이면은 뭐 250포인트겠습니다만, 25포인트겠습니다만, 5,000포인트에서 1%면은 5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변동성은 좀 적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의 유통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강세장이 있을 때는 저는 상상력, 베팅력, 홀딩력 요 3가지가 반드시 이게 좀 함께 좀 가지고 가셔야지만 이런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도 클라이맥스는 오늘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집니다. 뭐 외국인들이 지금 10조 가까이 이번 주 들어서 매도를 했긴 했습니다만
다른 대외 지표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예전 같으면은 외국인들이 10조 팔았으면은 아마 원달러 환율 뭐 거의 1,490원, 거의 1,500원 가까이 갔을 텐데 지금 그래도 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런 좀 하락의 움직임, 리스크, 그다음에 위험 자산의 회피 이런 심리가 주말 사이에 냉각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좀 조정을 거칠게 받는 와중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인 대응으로 좀 맞으시는 게 조금 더 정수를 두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한 조정을 잘 겪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뭐든지 안착의 과정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오늘 금요일 네. 또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또 설 연휴가 껴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지 네. 우선 섹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아까 인지 부조화라는 말씀 드렸는데 뭐 반도체랑 뭐 여러 가지 좀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뭐 지난주에는 제가 원전을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 네. 이번 주는 아니, 조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라는 요즘 좀 질문이 조용해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원전 에너지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수주바라기 산업들은 무조건 수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듣는 그런 정보에 의하면 2월 하순 그리고 늦어도 3월 초순경에는 조선 섹터에서 수주다운 수주가 제법 나올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주도 섹터로 보고 있는 조방원 중에 한 축인 조선 섹터 먼저 좀 다뤄드리고 싶고요. 조선주가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하지만 1월 달에 업종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가 한 4% 오를 때 네. 조선 섹터의 업종 지수는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안 나 보였을 뿐 충분히 자기 몫을 하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역시 포인트는 에너지와 관련된 겁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LNG선 이쪽에 수주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한참 뭐 협의와 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미국 방산과 연계된 이제 군함과 MRO 사업 요 두 가지가 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조금 이 조선 섹터의 속도가 많이 안 났던 이유가 작년에 이제 LNG 발주선의 LNG 운반선의 발주가 32척으로 좀 통계가 잡혔습니다. 거의 재작년에 대비해서 60%가 이제 감소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조선주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주가 감소했나라고 봤더니 일단 미국이 중국을 좀 견제를 하면서 해운사들의 발주가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LNG 사업의 이제 규모, 시기 이런 것들이 좀 확정되지 않으면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선주들이 발주를 좀 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전망은 한 100척 정도 되고 우리가 80척 이상을 수주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주바라기 산업에서 수주는 사실 처음과 끝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에 있는 MRO, 군함, 그리고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정말 뭐 AI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뭐 10배, 15배 받았던 멀티플을 20배에서 25배까지 늘려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논거로 좀 작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싸게 수주를 했었던 이제 그런 그 배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건조가 끝나가지고 올해부터는 2023년, 그러니까 비싼 값에 수주를 했었던 그런 배들이 이제 발주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20% 이상의 회계적인 이익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회계적인 이익도 올라오고 멀티플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MRO와 군함 사업도 좀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주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전 뭐 1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조선주의 속도를 상당히 기대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조선주, 뭐 조선 기자재까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런 좀 군함 관련된 그런 건조 실적 그리고 또 LNG선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좀 기업들로 좀 이렇게 좁혀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좀 두 종목 정도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도 정말 요즘에 최근
많이 거론되는 종목 중에 네. 하나인데 역시 좀 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뭐 여러 가지 부흥 산업들 있잖아요. 네. 이제 슬슬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 섹터 또 준비해 주셨죠. 네네. 그 뭐 중국 인바운드 소비 뭐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무거울 때는 네. 이런 좀 틈새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 빠릇빠릇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유통 섹터, 뭐 유통에서 좀 더 들어간다라고 보면 역시 이제 중국 그 인바운드 고객들이 와서 가장 많이 들린다라고 하는 올리브영을 품고 있는 CJ 정도가 좀 개인적인 탑픽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섹터들 종목들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백화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통 쪽도 아무래도 이제 새벽 배송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마트, 뭐 CJ 대한통운 뭐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제 유통 쪽이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그 GSPNL이라는 이제 호텔, GS 계열의 호텔 관련된 기업이 굉장히 경이로운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카지노와 붙어 있는 뭐 레저 쪽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시술, 피부 미용 같은 이제 뷰티테크, 제가 지난주에 좀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요. 뷰티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섹터들이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기타로 볼 수 있는 게 뭐 엔터 쪽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적인 탑픽은 올리브영을 앞세운 화장품의 유통의 탑픽, 뭐 CJ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기대치가 가장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출 50조까지도 좀 보고 있고 상반기에만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 중에는 가장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제 쿠팡이 좀 잘못한 게 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이제 대형 마트에도 좀 열어준다라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이마트도 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바운드 소비 관련해서는 유통 섹터 그 안에서 CJ 정도가 좀 눈에 띄고요. 호텔, 레저 이런 섹터들도 강세예요. GSPNL 아까 언급드렸습니다만 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300%의 정말 매출 증가가 나왔습니다. 정말 경이적인 이 호텔 업종에서 보기 힘든 정말 경이적인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카지노를 품고 있는 롯데관광개발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도 편승해서 올릴 만큼의 그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통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이유가 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님들 몰려온다고 호텔에서 이렇게 천막 지어서 재울 수는 없는 네네.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뭐 30만 원 하던 그 하루 숙박값을 갑자기 50만 원, 100만 원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역시 좀 유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있고요. 한 섹터 더 본다고 하면 이제 파마 리서치를 필두로 한 이제 뷰티 테크 쪽인데요. 실적이 좀 쇼크가 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고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한번 미스가 나면은 그 실적이 회복되는 걸 보기 전까지는 반등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좀 하향 수렴을 하면서 반등을 좀 기대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스킨 부스터의 어떤 시장 성점 효과가 그만큼 하락을 했죠.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NC 바이오 정도가 그 대척점으로 좀 접근할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BTS의 광화문 공연 뭐 이런 것도 좀 예고가 돼 있으면서 하이브 같이 엔터 업종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너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이 이슈 안에서 뭐 섹터들을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만 역시 유통 섹터 그 안에서도 이제 올리브영을 품고 있는 CJ 정도가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원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심 섹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씩 또 힘을 또 붓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참 이게 좀 들어올리는 힘이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이렇게 뭐 위클리 한 주만 이렇게 딸깍 단편적으로 볼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어찌 보면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정말 큰 수익률을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섹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제 의료 로봇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네네. 이제 일반적인 로봇, 생산 로봇, 뭐 무슨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이 아니라 의료 로봇은 말 그대로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뭐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독일 외에는 이 진입장벽을 뚫고 넘어오는 국가의 제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그만큼 특허도 많고 그걸 대신 그걸 한번 뚫고 나면은 최소 20년간 그 특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미국에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인데 우리나라로 원화로 환산하면 시가총액이 한 300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다빈치라는 이제 수술용 로봇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의 기술력의 상당 부분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글로벌의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의료 로봇 쪽으로 진출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평균 거의 2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또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종목들 하나 이렇게 좀 긴 호흡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좀 편입을 해두신다면 매매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좀 큰 폭의 그런 좀 수익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기업 선두는 역시 이제 뇌수술 로봇을 가지고 있는 고영, 얼마 전에 상장한 리브스메드, 그리고 큐렉소나 WSI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오랜 업력과 그런 특허를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킨다면 역시 뇌수술 로봇으로 일본의 그런 진입 장벽을 뚫어냈던 고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딱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상장을 했었던 리브스메드라는 이제 그런 복강경 수술 장비랑 로봇까지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좀 기업이 있습니다. 성장성, 시장 침투력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던져준 가이던스만 어느 정도 충족해 나가는 그런 그림만 보여준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인데요. 뭐 한 10조 정도까지도 좀 긴 호흡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섹터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로봇 유망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